디자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배포해드리는 다운로드 링크에서 디자이너를 받으시면은 압축 파일일 겁니다. 압축을 해지하시면은 빌드 디자이너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불광 5구역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불광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한산이고요. 여기가 불광블린공원입니다. 그 불광 지역을 모델링을 지금 저희가 공모전용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불광 5구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디자인으로 좀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실제 북한산 지형이고 실제 주변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까만 선이 사업영역선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선이 사업영역선에 건물을 바짝 붙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격거리 건축법으로는 대지안이 공지라고 하는데 그 대지안의 공지선이 이 핑크색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은 인접 대지 경계선이에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건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인동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은 아까 AI에서 도로 폭이랑 공지 영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선이거든요. 그 선은 이제 건축물을 배치할 때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자, 먼저 이제 물론 이 전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화면 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영을 확인할 수 있는 툴이에요. 자, 설명을 이어가기 앞서 여기 보시면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지형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지형을 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지형에 대한 그림자까지 이렇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미니맵이 있습니다. 미니맵에 보시면은 움직일 때마다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숫자는 내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하면 빨간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방위표, 이 까만색이 북쪽 방향입니다. 이 방위표를 더블 클릭하면은 정남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프로젝트 개요가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빌드 AI의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어떤 프로젝트 아이디 보고서 몇 번인지가 다 쫙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공모전용으로 이제 배포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정보들은 없고요. 여기에 표현되는 정보를 보면은 대지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공모전 제한사항에 제가 설명 문서를 받으셨을 테지만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패널 숫자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세대수, 총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 공사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평균 층수, 최대 최소 층수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층수 우측에 있는 24층, 11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배포할 때 설정해 놓은 값이어가지고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뭐 24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셔야 되고 11층이라고 하는 조건도 이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열었을 때 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건물을 배치를 하실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메뉴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건물이 없으면 이 메뉴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하나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만 클릭을 하시면 작동이 가능하고요. 이거 플러스 단축키가 있고, 보이지 않는 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컨트롤 C 같은 그런 기능들의 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툴이라는 패널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는 안 떴다가 끄면 안 뜨는데 이걸 키면은 이 화면이 뜨죠. 여기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건물들의 내용을 보면은 4세대 110, 5세대 83, 2세대 11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템플릿 하나에 몇 세대가 들어가 있냐예요. 근데 이제 몇 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에 4세대가 조합되어 있는 4호 조합 템플릿인 거고요. 110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당 110제곱미터의 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5세대가 조합된 게 있고 뭐 6세대가 조합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꺼내 볼게요.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선택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마우스에서 우클릭은
회전입니다. 좌클릭은 패닝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좌클릭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내려놓으시면은 이제 들어와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건물을 조작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건물을 불러오는 거고요. 건물을 조작하는 방법은 건물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기 전에 어떤 건물을 이동할지 선택이 있죠. 자, 건물을 한번 선택을 하면 빨간색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선택하면 또 빨간색이 표현이 되고요. 복수 선택을 할 때는 쉽게 Shift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ESC를 누르시면 취소가 되고요. 하나만 선택하고 Shift를 안 누르고 다른 걸 누르면 그냥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선택된 거에 이동, 회전, 층수 조절, 삭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동은 말 그대로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이동 키를 켜놓고 하나를 선택하자마자 바로 당기면은 이동이 안 되고요. 선택하고 마우스를 뗐다가,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해서 이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전도 선택하고 좌우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하면은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층수 조절도 선택하고 위아래,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삭제는 여기 있는 삭제 기능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셔서 이 패널이 떴을 때 얘를 눌러 삭제가 되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언두, 리두는 다 되기 때문에 컨트롤 Z와 컨트롤 Y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영은 아까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음영 패널이 있고요. 제가 지금 조망은 좀 이따가 몇 개를 불러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동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충돌 영역 검사라고 하는 패널이 있고요. 단축키는 자, F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5를 누르면은 자, 뭐가 이제 켜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동을 하면은 파란색도 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범에는 건물을 배치를 할 때 인동거리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인동거리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인동거리, 그리고 건물과 사업 영역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인동거리. 여기서 건물과 사업 영역은 정확히는 건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중요하다고 한 게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인동거리 충돌을 인동거리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한 건물을 선택할 때마다 파란색이 있고 연한 하늘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두색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만 회전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연두색이 여기 있죠. 자, 연두색은 정북일조입니다. 북쪽 방향으로 뻗어야 되는 인동거리. 파란색은 인접대지 경계선 인동거리, 하늘색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인동거리입니다. 노란색은 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헷갈리시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하늘색만 다른 건물에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하늘색만 다른 건물에 부딪히면 이렇게 파란색이 뜹니다. 근데 여기 왜 지금 화면에서는 파란색이 안 뜨고 하늘색밖에 안 떴냐면요. 말씀드렸듯이 하늘색만 건물에 영향이 있고 파란색이나 정북일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인접대지 경계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은 뜹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부딪혔을 때만 이렇게 파란색이 바뀌죠. 연두색, 정북일조도 마찬가지로 일로 가면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동거리 충돌 영역을 아까 지금 서두에 베타 버전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걸 치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끄시면은 선택한 건물만 인동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인동거리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 건물을 몇 개 가져와서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인동거리는 건물의 층수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물 층수를 낮추면은 인동거리가 줄어들고요. 올리면 인동거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층수 조절을 높은 층이 생기면은 옆에 있는 건물과 많이 뛰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자, 파란색이 하늘색이 충돌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파란색이 충돌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 걸리니까. 인동거리 충돌을 해서 빨간색이 나면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일로 해놓고 인동거리 충돌 안 나서 빨간색이 아니니까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단지 설계니까 단지 안에 들어와야죠.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굳이 제한사항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인동거리 충돌이 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건물을 놨다가 내가 이거를 올렸더니 충돌이 되네? 그러면 이만큼 층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층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올리고 싶으면은 이 뒤에 있는 건물을 뒤로 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시면서 배치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층수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보시면은 층수 조절 기능에서 선택하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은 층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을 필로티를 만들거나 혹은 내가 이게 지금 4호, 6호인가? 그런데 이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은 좀 낮추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키 아시죠? 이쪽이라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은 지금 아까는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한 라인별로 선택이 되죠.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스케일을 한 단계 낮추면은 라인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빨간색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내리고 올리면은 하나씩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필로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거를 올리시면 밑에 필로티가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로티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그 문서에 나와 있을 건데 아마 필로티는 4계층 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계층까지는 지우실 수 있는데 4계층을 지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필로티라서 저희가 제약을 뒀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게 디자인이 나오면은 좀 의미가 상해질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축 개요 패널 F1 누르면은 넣었다 털었다 합니다. 자, 둘러보기 1번인데요. 이거는 사실 패닝이어가지고 1번을 누르고 좌클릭을 누르면 패닝이 되는 건데 사실 언제나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은 패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기능 별로 사용 안 하실 것 같고 숫자 그냥 2번, 이거 F2 아니에요. 숫자 2예요. 숫자 2를 누르면은 건물 이동, 선택하고 이동. 그리고 3번은 회전, 선택된 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회전. 4번은 층수, 선택한 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위아래 움직이면은 층수 조절. 아까 여기 다시 한번 페이지 업을 하면은 전체지만 페이지 다운을 하면은 한 라인별로 해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올리고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그리고 올리면은 필로티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건물 삭제. 5번을 누르시고 선택을 하면은 삭제가 돼. 얘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아니면은 어떤 모드에서든 그냥 선택된 거에서 딜리트를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추가 단축키는 F3번. 지금 패널이 떠 있는데 F3번을 한 번 더 F3번 키가 안 먹네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베타 버전에서 이런 소소한 좀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동지 기준의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동거리 기준은 F5입니다. F5를 누르시면은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F5를 누르면. 그리고 중요한 게 자, 넘버 패드 1, 2, 3, 4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많아지는 순간 인동거리를 다 키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보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0번을 누르면은 전체를 다 끄집니다. 자, 0번을 눌렀을 때 왜 여기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랑 대지 안의 그 공지 영역이 사라졌을까? 왜냐면 충돌 영역을 꺼버렸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0번은. 이거 다 디자인 하신 다음에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공을 하시거나 혹은 뭐 패널에 집어넣으실 건데
0번을 꼭 누르셔가지고 이 모습으로 찍으셔야지 아마 아름다우실 거예요. 이 모습을 찍으면 디자인 다 해놓은 거에 핑크색, 노란색 이거 있으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꼭 0번을 눌러서 전부 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주시고요. 자, 1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자, F5에서 1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 인동거리를 끈다라는 뜻이고요. 2번을 누르면은 건물과 사업 영역 사이 파란색 인동거리를 끈다라는 거고, 3번을 누르면 그 경부길조를 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누르면은 여기 이 식벽 이격거리를 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0번이 중요합니다. 0번만 다 꺼가지고 나중에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F5는 전체를 킨 거고 F5를 끄면은 전체가 꺼지는 건데 F5를 끄더라도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F5 기능이 왜 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있으면은 이걸 선택해도 이건 나오지 않아요. 인근에 있는 것만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것만 나오고 일로 가면 또 얘가 걸리죠. 그리고 사업용 근처에 가면 또 파란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현되는 것만 빨간색이 안 되도록 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중요한 포인트 F6 제가 이걸 써보면서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인데 F6을 누르면 탑뷰입니다. 탑뷰. 자, 여기서 배치도를 CAD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건데 배치도를 이미지로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 탑뷰로 해서 이걸 끈 다음에 사실 음영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음영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배치도를 만들 때 좀 작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미지로 만드시면은. 그래서 CAD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탑뷰를 한다는 거의 장점은 이동을 했을 때 건물을 정교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되게 줌을 한 다음에 이 하늘색만 안 겹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하늘색이 이 건물에 안 닿으면 되는 거예요. 닿는 순간 닿기 때문에 안 닿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인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탑뷰를 보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줌을 하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걸 해보시면은 아마 다 짰는데 빨간색 이거 하나가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정교하게 들어가서 조금씩 당기셔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6이 탑뷰고요. F6을 다시 누르시면 퍼스펙티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 여러분들 흔히 아는 컨트롤 S입니다. 그 다음에 불러오기 컨트롤 L입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하는 폴더가 생기는데 압축 저장 링크 처음에 생기는 저장 링크는 어디냐면요. 그 다운받으시는 폴더 압축을 해지하면 나오는 그 폴더에 처음에는 없습니다. 유저 세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다가 세이브를 한번 하면은 유저 세이브 파일 폴더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런 파일 이름이 생기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일 이름은 영어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게 베타 버전이라 보라서 한글로 작성했을 때 가끔 이게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 작업했는데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세이브 해주시고 영어로 세이브 파일 작성해주시고 CAD 파일도 세이브 파일 영어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출하실 때는 이름을 한글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만들어진 거는. 그래서 저장을 만약에 해보시면 여기서 몇 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놓고 저장을 눌렀다. 여기서 테스트 저장을 해놓으면요. 제가 이거를 다 지우고 불러오기 컨트롤 L을 눌러서 방금 저장한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면은 하나씩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뭐 옵션을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베타 버전이니까 자주 세이브를 해달라는 거를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다 해놓고 날아갈까봐 그 걱정이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CAD 추출입니다. 자, CAD 추출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압축 파일 폴더에 CAD 익스포트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처음 확장자 아무거나 이름 쓰셔도 되지만 그냥 영어로 저는 테스트로 해볼게요. 테스트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아까 그 폴더를 가보겠습니다. 자, CAD 익스포트 파일에 제가 저장한 테스트라는 DXF를 열시면 이게 DXF 파일이라서
CAD로 꼭 여셔야 되는데 간혹 CAD로 안 열리는 경우가 저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모델링 툴, DXF 호환되는 모델링 툴 가져서 세이브 해제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혹시 당황하실까봐. 자, 보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CAD를 다운받으시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정보, 건물의 배치 정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레이어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레이어 끄시면 되고요. 이거 인동거리 기준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건물 정보, 몇 층이 되어 있는지, 건물 넘버는 이제 자동으로 넘버링 돼가지고 표현이 몇 동인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정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대비 이 세대수는 사실 이거는 굳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총 세대수만 볼 거기 때문에 배치도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평면도를 작업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뷰어라서 안 열리지, 제가 선택을 못하지만 이 패치 파일 지우시면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폴리라인으로 내부에 적당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로 작업하시려면은 1000배 튀겨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조망 기능은 숫자 6번입니다. 숫자 6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냐면은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은 건물에 오버를 하면은 이제 채광창 이렇게 화면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그 건물의 파사드 앞으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조망을 했을 때 이 건물 보고 싶은데 또 거기까지 줌인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 화면에서 조망 보기를 누른 다음에 내가 이쪽 건물 파사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아무거나 클릭을 하세요. 그럼 그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몇 세대인지 몇 층인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안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지금 현재는 내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식 런칭하는 버전은 내벽이 다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거실이고 어디가 방인지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공모전 버전에서는 내벽이 없는 버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조망을 보실 때는 마우스로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고요. FPS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ASDW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동하면서 FPS 게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걸로는 음영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음영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컨셉을 만드실 건데 실내 나는 단지 내 빛이 잘 드는 건물을 하겠다. 혹은 나는 단지 내 세대에 빛이 잘 드는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했을 때 동지 기준으로 해가 얼만큼 길게 들어오는지 등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잘 스크린샷을 하든 어떻게 이미지를 잘 따서 패널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망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나가기 버튼은 ESC를 누르시면 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꼭 설명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선택을 하면은 바로 앞 파사드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오류가 있냐면 내가 이 건물의 조망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딱 선택을 하는 순간 이 건물에 가려지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ASDW로 앞으로 좀 가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단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팁인데 이거는 조망보기에서 조망보기를 활성화한 다음에 하나만 적당하게 가서 원하는 높이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그쪽으로 딱 중심이 가게 카메라 이동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휴먼 스케일 뷰 찍으실 때 되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단지 중정했는데 단지 중정이 어떻게 보이더라. 주변에 이쪽 스카이라인으로 저 산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떻게 보이더라. 이런 것들도 스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